자, 자, 오늘은 잠깐 이제 또 연인을 잊고 자꾸 연인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38쪽 해보자. 오늘은 38쪽 38쪽을 먼저 해야겠다. 38. 자, 38에서 문학이 나오면 이놈은 우리가 바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좀 얻어달라고 그랬죠. 9번에서 봤더니 까치밥은 그러니까 지금 가를 설명하고 있네. 까치밥과 길과 같은 상징성이 강한 시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시간과 공간, 심상들을 보여준대요. 즉 과거와 현재, 미래 같은 상이한 층위의 시간을 연결하나 봐. 시간 네모쳐 볼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조카, 아이들로 이어지는 네모칠게요. 여러 세대. 그러니까 까치밥과 길이라는 이런 상징성 강한 시어를 통해서 시간을 연결하고 미래 세대를 연결하고 자연과 인간 같은 또 네모칠게요. 상이한 존재. 거기 네모칠게요. 이것들이 출제자 까치밥과 길을 매개로 연결. 그럼 까치밥과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연결돼 있고 세대가 연결돼 있고 상이한 존재, 인간과 자연이 연결돼 있대요. 시인은 이런 공간의 심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줄칠게요. 전통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효과적 줄쳐볼게요. 결국 까치밥과 길을 통해서 전통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했어요. 이런 말인가 봐. 그럼 주제를 다 알려줬네요. 까치밥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표현했어요. 이런 식인가 봐요. 자, 그러면 제목이 까치밥이네. 그럼 이미 보기 박스에서 봤을 때 까치밥은 긍정적인 거네. 보기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공동체의식이라고 그랬죠. 공동체의식 또는 전통의식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까치밥은 일단 긍정이었네요. 오늘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보자.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아. 그러니까 부정이네. 그죠? 이미 말이 서울 조카아이들이니까 이미 부정이네.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 고향의 가치를 잘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세모네.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명령형 어조네. 그죠? 어조는 명령형이네.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까치밥을 따면 어떻게 써요? 빈 겨울 하늘만 남으니까 안 된대.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그럼 세상의 어떤 시련이겠죠?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공중에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까치밥이겠죠. 그러니까 까치밥이 따뜻한 등불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까치밥은 아까 9번 보기박스에서 상이한 존재를 연결한 다음에 인간이 자연물인 까치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배려네. 까치가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철없는 조카아이들아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반 말 구지에 집신 몇 주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이 할아버지는 그렇다면 집신을 놓고 갔답니다. 다른 사람이 신기를 바라면서 놨겠죠? 이것도 배려네. 그럼 일종의 까치밥과 집신은 같은 개념이네. 그 다음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님이니까 손님들. 길손님의 길보시가 되고, 보시라는 건 어떤 불교 용어인데 혜택, 베푼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길손님을 위해서 베푸는 거였어. 뭐가? 집신이. 까치밥, 그 감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까치를 위해서 베푸는 거라면 비슷한 거네. 다음 한밤중 동네 개가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버지를 위한 거네.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가려면 집신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신발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네. 아이들아, 바뀌었다. 세 번째 줄에 아까 서울 조카 아이들 세모 쳤죠.
그런데 지금은 뭐야? 서울 조카 아이들이 몇몇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전체로 바뀌었네? 대상을 확대하고 있네요. 그럼 세 번째 줄 서울 조카 아이들에서부터 밑에 아이들아 해서 화살표 찍 내리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구나.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 말랍니다.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련이 와도 서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까치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집신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까치밥하고 그 다음 뭐야? 할아버지 집신이 좀 비슷해요. 까치밥이 있었고 요거와 할아버지가 준비한 집신이 좀 비슷한 속성입니다. 까치밥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한 배려였냐면 일종의 날짐승을 위한 나는 짐승들 날짐승을 위한 배려였다면 얘가 그러면 집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갈 길이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려하는 거 아버지 또는 길손을 위한 배려네. 그럼 까치밥이나 집신이나 모두 다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네. 자,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개를 통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죠. 남을 위한 배려니까 배려를 하는 따뜻한 마음씨 정도 하자. 따뜻한 마음씨 그런 정도 해보자. 근데 요거 하고 이건 다 배려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인데 얘네들은 엄청 긍정적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놈이 있어. 누구야? 서울 조카 아이들. 얘네들이 여기죠.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써?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였죠. 배려보다는 어떻게 써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저 감나무 하나를 따서 내가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겠네. 됐죠? 그러면 얘가 따뜻한 마음이가 느껴졌다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어떤 각박함 뭐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네. 우리 주변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들아 어떡하라? 서러워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연대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럼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곽재구의 새벽 편지로 넘어가 볼게. 맨땅 헤딩이네 이거는. 새벽 편지. 곽재구네. 곽재구는 지금 살아있고요. 곽재구는 저기 전남대 저기 광주에 있는 전남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목포대인가 어딘가에 교수로 있대요. 얘는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냐면 광주항쟁 때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그때 당시가 80년이죠. 그때 당시에 얘가 그 전남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했대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바깥에 알려야겠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로 어떤 광주항쟁을 노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에 대한 비판하는 거죠?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네.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런 사람을 민중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뭐 또 읽어보자. 새벽 편지래요.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새벽이랍니다. 어디 볼게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별을 봤더니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은 사랑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답니다. 그러면 별을 봤더니 사랑의 샘이 떠올라요. 이런 정도니까 별을 봤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정도네. 그죠? 그럼 별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사랑의 샘도 동그라미 정도 치면 되겠지. 시는 긍정과 부정만 크게 나누는 거야.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정령이라 하면 어떤 정신, 영혼 이거잖아. 고통받은 영혼과 쓰라림을 받은 영혼과 뭔가 목마름을 받는 영혼들이 잠들었답니다. 밤이니까. 그러면 그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쓰라림 속에서 살아가고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나 봐. 그렇게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눈시울이 곧 붉어졌다는 건 고통 속에서 운 사람들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이겠지. 그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감하고 있나 봐.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이겠죠? 아름다운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벽에 현실에, 낮의 현실이 있는데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쓰라리고 목마렸나 봐. 그 상태에서 울고불다하다 지쳐 잠이 들었겠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 별을 봤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런 얘기인가 봐. 계속 가볼게요.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아마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맞서고 싶은가 보죠? 그러면 어떤 고통을 통한 성숙을 희망하는가 봐요.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게 와요. 그러면 지금 새벽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고통과 맞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밝아올 아침입니다. 동그라미. 그럼 그 밝아올 아침에 뭐가 있냐면 새소리도 있고요. 따스한 햇살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라일락 꽃향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밝아올 아침이군요. 그래? 그럼 밝아올 아침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소리, 햇살, 바람, 꽃향기 이런 것들이 잔뜩 있나 봐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맨 위에 A와 D가 거의 비슷하죠?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했군요. 그러면 어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소 애매하기도 한데 뭘 얘기하냐면 현실의 세상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단서를 알 수 있냐면 아마 이 현실의 세상은 나름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나 봐요. 왜냐면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이라 했으니까 나에게 쓰라림, 때로는 쓰라림을 주기도 하나 봐요. 쓰라림이라고 했구나. 그 다음 때로는 목마름을 줬대요. 나에게 목마름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눈시울이 붉어지죠? 눈시울이 붉어진대요. 그렇다면 이 현실의 세상은 나에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편지를 좀 쓸 건데 새벽은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가슴과 어디더라?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을 만났대요. 그죠? 이때는 뭐냐면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을 만났대요. 아마 새벽에 고통받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저쪽에도 새벽에 그런 사람이 있나 봐. 서로 교감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힘들었지? 우리 쓰러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뭐가 있는데 새벽 뒤에는 뭐야? 밝아올 아침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부정만 있냐? 안 그래요. 새벽 뒤에는 아침이 오잖아. 그러니까 힘내라 이거야. 그 아침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자유로운 새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유로운 새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따스한 햇빛 뭐 이런 게 있죠. 따스한 곳입니다. 따스함이 있고 뭐 이런 곳이야. 그러면 현실이 부정적인데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아 쓰러지지 마라. 왜냐면 우리에겐 아침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어떤 힘을 주는 그런 거겠네. 그렇다면 이런 여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내는 새벽에 보내는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아침을 위해서 뭘 보내는 거야? 일종의 새벽 편지를 보내는 거군요. 새벽 편지를. 그럼 아침을 위해서 보내는 이 새벽 편지는 어떻게 써? 일종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사물이겠네요. 자, 네, 38은 아이고 싫어. 그렇다고 치고 요번에는 40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